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번 물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내용, 그 내용 위주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자투리 정보를 좀 제공을 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미국의 5월 CPI 긍정적에도 미 연준 9월 금리 인하 사이클 전망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CPI가 이제 서서히 좀 둔화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을 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 제가 미국 리츠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리츠에 있는 동향도 잘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물가에서 가장 많이 또 끼치는 게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부담률 추이가 이제 서서히 좀 떨어지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준도 이제 서서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면문적 조건도 이제 잘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더 빨리 더 파격적으로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미션을 자꾸 푸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많은 갈등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다라고 해도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CPI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베센트 언급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물가 둔화에 트럼프 정책 덕분이다라고 하면서 또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비인플레이션 성장이 있었다. 트럼프 정책 덕분이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환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인플레 부분도 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좀 보완을 하려고 하면 섹션 899 법안이 이제 어느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잘 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세수 축소 주장 근거는 뭐 이번 트럼프 예산에 없다. 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미국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라고 해도 제가 계속 단순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죠. 그게 다이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부분이 2%대와 4.5랑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경기가 매우 안 좋을 것 같으면 금리를 빨리 내려서 커버를 칠 수 있을 만한 여유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나스닥 부분에 따른 추이의 동향도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빅테크 부분도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주었고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군가는 이 관세로 이제 망한다 하지만 이 망한다도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는 판단 하는 분석과 판단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여기에서 체험을 했던 사람하고 안 했던 사람, 경험을 해봤던 사람하고 안 했던 사람의 가장 큰 본질적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엄청나게 많이 사서 거의 이 V자를 대부분 거의 다 먹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가치가 좀 많이 훼손되었던 시장이 큰 순서대로 분석을 해서 또 포트폴리오를 좀 이쁘게 만들어 놓기도 있습니다. 이 영향이 이제 비트코인에게도 미치는 영향은 나스닥 지수 안에 편입되었던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 편입되었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스닥 지수를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미넌스 추이도 계속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다가 잠시 좀 주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ETF 수급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횡보하는 구간이 좀 길어지면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은 잘 나오지 않고 알트코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높는다라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피델리티가 계속 긁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비트코인이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누가 좀 더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RWA 시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볼 수 있는 레이어 2 정도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깔짝깔짝 움직일 수 있으나 이제 TF 중에 밀어주는 민코인 애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로 민코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딱 두 가지 인물이 있죠. 일단 테슬라와 그 다음에 샘 알트먼 이렇게 이제 두 인물이 있는데 이 앨런 머스크와 샘 알트먼의 목소리가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나올 때가 될 시점은 되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요동치는 민코인들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가오는 이제 언락에 있는 물량들은 좀 어느 정도 조심을 하시고 피해 가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USDC가 좀 많이 올랐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원에 이번 법안에 대한 내용에 따른 추이도 계속 언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잘 풀어 나갈 거냐에 따라서 이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에 있는 동향은 어떤 이제 디파이 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도 이제 좀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유틸리티 부분은 어느 정도 성장을 다 하지 않았냐? 이제 향후에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DF들이 좀 먹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팬케이크 사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뭐 아베나 뭐 펌프펀이나 이런 플랫폼 애들이 워낙 잘 성장을 해 주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 준다고 하면 괜찮을 것이다. 근데 그게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시 인프라 코인들은 중간에 있는 모델링으로 계속 들고 가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오랫동안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자산을 100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0으로 변해버리거나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았던 분들에 있는 이 괴리율이 생각보다 큽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에 베팅을 크게 할 수 있을 만한 추이는 저는 지난 7, 8년 동안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대세 시장이 이쪽 방향을 가리킬 때 넣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 안에서도 스타트업을 막 키워주겠다. 근데 입으로만 씹어리는 것보다 돈을 지어주면서 여기에 뭐 300조를 쏟아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나 소나 다 테마군으로 결집이 돼서 그 시즌 안에는 잘 오릅니다.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ICO 공모 자금 형태로 17년도 때 들어왔었죠. 그러니까는 개나 소나 많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많은 펌핑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실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새로운 플랫폼이 나와서 이제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게 좀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고 그거에 따른 성과도 생각보다는 잘 될지 안 될지 애매한 부분보다는 차라리 시장이 한꺼번에 풀렸을 때 그때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도 나쁘진 않는다. 근데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지금에서 선별된 작업에 따른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잘 경험을 해보셔가지고 나만의 노하우에 따른 코인 분석하고 코인을 좀 추릴 수 있을 만한 능력 추이를 좀 해보다가 너무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레버리지 ETF 쪽으로 좀 가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익성이 그 정도까지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겠죠. 이제 이더는 좀 여기서 더 갈 수가 있나요? 갈 수는 있겠지만 이더의 수익성에 여러분들이 만족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솔라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의 알트에 한 번 더 불장이 더 많이 남아져 있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더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솔라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둘 다 좋아야 알트에 한 번 더 큰 파장이
시장이 편성이 되면서 크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더만 회복을 해 주었다고 해서 이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하다 보면 다시 한번 인프라 코인 위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고, RWA 쪽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체인링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